자, 오케이. 21년도 11월 지문 20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some expert. 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전문가죠.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한다는 거는 글을 인용하면서 조금 더 본인의 그 내용을 좀 지지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 몇몇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That as much as half of we are communicate. 여기서 of 뒷자리니까 명사절로 나와 있겠죠. 우리가 전달하는 것의 절반은 되게 많이 채웠다. 실제로는 언어 전문가는 7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반 정도는 행해진대요. 뭘 통해서?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몸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게 핵심이지. 핵심도 나왔다. 그럼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맞아, 바디랭귀지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이걸 합쳐서 바디랭귀지예요. 저는 비슷한 표현에서 unverbal이라는 표현, non-verbal이지, non-verbal이라는 표현도 써요. verbal. verbal이 이제 말의 구두에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말하지 않고 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non-verbal 이런 표현도 써요, 실제. 자, 뒤에 가보시면 바로 뒤에 나오죠. 그래서 paying attention to the non-verbal message, body language message, 이런 몸 언어로 얘기하지 않은 이런 어떤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you send, 네가 보낸 거죠. 이렇게 동사가 되겠지.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중요한 상당한 차이를 가진대요. 너의 학생들에서. 여기서 말한 메시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그널이나 신호나 단서라고 해서 우리가 신호에서 클루 말고 Q라는 표현을 쓰게 나는 CUE라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 두 줄에서 이미 주제는 나와버렸어. 뭐야? 비언어적인 부분이 의사소통에서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든 그 결론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are often close. 자, 가까이 근접하여 맞춰져 있대, 조정되어 있대요. in their teachers, 선생님의 바디 랭귀지에 대해서.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한국에서는 조금 별로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디 랭귀지를 잘 안 쓰죠, 말을 하면서. 원래 동양인들이 그래요. 근데 서양인들 얘기하는 보세요. 보면 장난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얘들 바디랭귀지가 되게 크거든요. 왜냐면 말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얘는 말을 생각을 다 하고 말을 한다기보다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외국인 친구 사귀면 좀 양해를 구하고 손발을 묶으면 대화를 잘 못할 거예요. 물론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내가 봤을 땐 다른 선생님보다 영어 선생님이 좀 더 이게 클 거예요. 보면 말을 하거나 할 때 보면. 어쨌든 그런데 선생님의 바디랭귀지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바디랭귀지를 잘 알아차린다 정도 가능하겠죠. 알아차리다. 뭐 recognize, 노티스 계열 단어로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자,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건 예시가 좀 필요한 문장이겠어요.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어 when you study, 너의 학생, 당신의 학생들이 첫 번째로 교실에 들어왔어. 그러면 초기의 행동은 뭐냐? is look for the teacher, 선생님을 찾는 거래요. 보통 저학년들은 찾거든요. 고학년들은 조금 더 피하고 싶죠. 웬만하면 마주치는 거 싫어하니까. 저학년은 그래도 찾아요. 그래도. 자, think about the how encouraging and empowering it is 돼 있어. 조심할 게 있어요. 여기는 문장 구조 조심해봐야 돼. how 자체를 합쳐서 의문사라고 하면 의주동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그게 encouraging하고 empowering, 힘을 부여하는. 그럼 여기서 이시 의미하는 건 뭐예요? initial action이죠. 초기에 그렇게 하는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영향력을 부여하는가에 대한 얘기죠. For students, when the teacher is friendly. 잠깐만, 선생님 잘못 집었다. 이거 아니고 이거겠다. friendly greeting이나 웰컴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예를 들어 친근한 인사나 아니면은 이렇게 환영하는 미소를 짓는 거. 근데 사실 요 두 개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저 위에 나왔던 바디랭귀지죠.
그래서 바디랭귀지가 학생들한테 얼만큼 독려하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내용 보세요. 여기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걸 받아야 되겠다. 굳이 말하면. 뒤에 걸 봤는데 이시라고 쓸 수가 있어요? 뭐, 그렇죠. 근데 만약에 when이 아마 여기 앞에 문장에서 시작됐다면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when이라는 거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게 when이 앞에 쓰다고 가정해 보면은 또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뒤에 가보시면, 그래서 smiling at student, 학생들한테 웃는 거. 근데 사실 요즘 선생님들이 학생 보고 잘 웃지 않죠? 여러분 보고 웃는 사람이 많아요? 찍는 사람이 많아요? 자, 모르겠다. 자, 나보고 찍는 사람이 많던데. 자, 그래서 학생들을 보고 웃는 것이 이게 뭐냐? Let them know. 학생들을 알게 하는 거죠. That are glad.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요거 웰컴이 환영하고 되게 온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warm-hearted라는 표현 하나, 온화한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웰컴 하면 꼭 나올 만한 거 하나 있는데 우리말로 얘기하면 환대하는 가능하죠. 뭐가 있지? 병원 아닙니다. 형용사로는 hospital. 형용사로는 환대하느냐, 명사로는 병원이고 조심해줘야 돼. 병원 아니야, 참고로. 병원 같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래서 환대하는, 환영해주는 이라는 표현이거든. 마음이 따뜻한 이런 표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렇게 that you are glad to see them에서 네가 그들을 보니 반갑다, 좀 이렇게 좀 행복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웃는 건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옛날 어른 말씀에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하잖아요. 그런 같은 표현이거든. 반영해 주는 거니까. Does not require great deal of time. 야, 시간이나 노력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하지만 it can make a significant. 그래서 이거 알겠지만 바디랭귀지가 많은 걸 차지하지만 실제 바디랭귀지를 하는데 많은 노력은 안 들거든요. 노력 대비해가지고 효과가 엄청나다. 즉 상당하다, 꽤 크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상당하다, significant 관련되어 있는 단어로서 꽤 크다라는 표현이니까 considerable, remarkable, prominent. 상당한 계열 쪽으로 가도 괜찮아. 물론 중요하다도 맞긴 맞지만 상당한 차이를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prominent, ENT. 저기 RO예요? RO예요. 자, in the classroom, climate. 그리고 야, 이게 직역하면 수업의 기후거든? 뭐 수업마다 날씨가 바뀌어요? 그 얘기 아니죠. 이거 뭐냐, 사실 기후가 아니라. 그렇지. 분위기가 더 맞지, 의미상. 그죠? 좋은 거 단어 두 개가 있죠. mood나 A로 시작하는 이거요. 뭡니까? 분위기. atmosphere? 맞아요. atmosphere. 발음이 구려. 괜찮아요. 비슷하면 됐지 뭐. 그래서 atmosphere. 여러분이 공기로 알고 있는 이게 분위기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right from the start of the class, 그 수업 시작하기에 해당하는 그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시작부터 분위기를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다. 분위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되게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지 알겠죠? 포인트로 봤을 때는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엄청나다란 표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의 정반대 표현도 나올 만은 하죠. 사소한 영어로 뭡니까? 트리비아? 그렇지. trivial, trifling.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뭐 타인이 제일 쉬운 건 타인이야. 써보니까 다 T로 시작하네. 이렇게 사소하다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역할을 한다. 그 정도로만 좀 기억해두면 나올 만한 건 다 낼 것 같아요. 굉장히 20번 다운 지문인 것 같아요. 지문 자체는. 그죠? 어렵지는 않아요, 보면. 트리플링이란 표현이 있어요. 사소하다는 표현에서. 자, 다음 질문 가봅시다. 21번입니다. 얘들아,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맞죠? 근데 꼭 기억하면 좋아. 이번 수능 아마 분석해본 친구 거의 없겠지만 수능의 킬러 문항이 34번이었거든요. 논란의 34번이었어. 역시 소재는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뻔하지. 되게 뻔하거든요. 뻔한데 이번 시험은 사실 답이 맨 처음에 없고 한 번 더 풀어본 다음에 그나마 답을 골라서 내가 봤을 때는 한 6분은 써야 할 것 같더라고. 실제 문제에서. 이게 국어로도 어려운 게 좀 치사해. 개인적으로 되게 치사하게 된 문제. 요거는 관련해서 얘기해볼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관련된 건 아닌데 완벽하게. 어려웠대요? 30분. 다 어려웠어. 근데 특히 좀 그 문제는 답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봐봐. 이거 상식적으로 보세요. 야, 못함의 반대가 뭐냐? 잘한다. 할 수 있다. 끝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안 나오거든. 왜냐하면 시험 문제 구조가 여기에 빈칸이 아니었고 앞에가 빈칸이었는데 it, is, not이었어요. 대시였거든. 예시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못함의 반대거든요. 그치? 못함의 반대니까 함이 맞다고. 책임을 못 진다, 책임을 진다가 맞거든. 그러고 선택지를 보니까 책임이란 말이 없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럴싸해 보이는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골랐거든. 답이 5번이었거든. 전답률이 17% 나오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나도 너무 치사하다고 느껴요. 못함의 반대면 함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못함의 반대를 이렇게 봤어요. 안함. 국어적이지 않냐 이건 너무? 다르지 못하다. 다른데 이걸 낫으로 써버리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겠죠라고 보고 찾는 거지. 애들이 보니까 답이 없다고 하는 게 정석. 그러고 다시 본 거지. 여기서 내용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흐름이 모호함이었거든. 모호함, 애매한, 설켜있음, 얽혀있음 이런 거였었거든. 그래서 마지막 예문이 뭐였냐면은 너무나 얽혀있어 모호해서 질문을 이렇게 제기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모호해서 책임 소지가 모호해서 못하는 거다라는 게 이 내용이었거든. 정말 거지 같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후변화 얘기인데 기후변화를 고1에서 나오는 기후변화와 고3 나온 기후변화가 달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고3 들어가면 윤리적 책임을 얘기하거든. 여기 소재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은 기후변화를 책임을 따지려면은 CO2를 제일 많이 내보낸 국가가 책임 많이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럼 그 나라가 어디 나라인 것 같아요? CO2, 중국 같아요. 중국 최근이죠. 1800년대부터 뿜뿜했던 곳이 있잖아요. 지금은 또 아니라고 하지만. 영국이잖아, 그럼 미국이고. 그럼 거기 나라 책임져야 되거든요. 책임 안 져요, 근데. 이런 거. 그런 좀 얘기였어. 되게 복잡한 얘기였지, 그러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고3 지문이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수준이 몇 단계가 올라가거든. 결합되고 소재가.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단순해요. 내용 봤을 때. 자, 뒤에 보자. When it comes to. 이거 많이 속는 거죠? When it comes to의 to는 전치사의 to예요. 따라서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명사. 동사 또는 동사 ing, 그러니까 명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기후변화에 얘기를 하자면 manipulate, 많은 사람들은 탓한대요. 보통 기후변화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손가락질 하는 건 누구예요? 화석연료, CO2 많이 내보내는 녀석이지, 그죠? 그래서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표현들. 자, blame A for B로 보면 돼요. A를 비난하다, B로 비난하다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책임을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비난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비용 내용 뭡니까? 바로 그린하우스 가스를 펌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agricultural sector도 많이 얘기를 하죠. 뭡니까? 지금 태우는 거에 대해서, 숲을 태우는 거에 대해서.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욕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숲 많은 곳이니까. 아니면 패션 산업은 또 어떻니? 옷을 지나치게만, 지금 우리가 알겠지만 옷이 없어서 못 입지 않죠. 근데 옷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해당하는 자원이 소모가 되죠. CO2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는 거지, 이제. CO2 발생. 맞아. CO2 발생도 맞고요. 기본적으로 세 개 다 일단 인간의 활동이라는 거죠. 구조는 그렇게 돼요. 이 blame 말고 하나 더 쓸 수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는 for를 아니고 to를 쓰는 게 있어. 들어본 적 있어? 뭐뭐의 탓으로 돌리다는 표현. A로 시작하는 거 뭐였습니까? 비슷해. ascribe도 있어요. attribute. ascribe도 아마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뜻은 탓하다라는 뜻이거든.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탓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to 다음 대상이 나와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A, B 썼던 거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될 거야. 뭔지 알겠지? 우리는 이 사람을 이걸로 비난했지.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을 예를 들었다면 만약에 attribute나 ascribe를 쓰면 지금 펌핑에 대한 걸 여기 나와야 돼요. 앞쪽에다가. 그리고 뒷부분에 fossil fuel industry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원리인지 알겠지? 이게 시험에 나오면 꽤 킬러 문항이야. 안 나올 가능성이 난 더 크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비난을 탓을 돌리면 탓을 돌리는 사람이 있잖아. 내용이 있고 앞에 내용이 나와요. 블레임 같은 경우는 블레임만 본다면 조심해야 돼. 블레임만 본다면 여기에 내용이 나온 게 맞거든요. 근데 블레임이 for로 본다면 블레임 다음에 대상이 나오고 for 다음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줘야 돼. 이 장난질을 하나 쓰면 아주 골치가 아플 거야. 근데 아마 이거 학교에서 시험 나갔니? 지문? 네. 나갔으면 이걸 시험에 내려면 attribute나 ascribe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마. 그러지 않고 나오면 조금 논란이 있을 문제기는 해. 뭔 얘기인지 알겠지? 만약에 내려면 가르쳐 주셨을 거야. 아마. 자, 뒤에 가보시고. 그러나 wait, 잠깐만요. 기다렸는데. What drive this industrial activity? 자, 이런 산업을, 활동을 지금 촉진하는 건 뭐냐고 얘기하는 거죠. 얘가 나쁜 건 알아. 그죠? 그럼 얘의 뒤에 있는 녀석은 누구라는 거죠? 누가 얘네를 그렇게 하게끔 야기하려는 거지? 그게 나오는 거죠. 우리 소비요. 왜냐면 우리 존재를 얘기 들면 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존재 때문이라면은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인간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영화 많이 나오지, 그치? 그런 건 하드코어한 거, 그건 말고 우리의 소비라는 거야. 아까 얘기한 세 개의 공통점 뭡니까? 다 뭘 만들어내는 산업이지. 그러니까 산업이니까 만들어내는 거니까. 클리메이트 체인지, 결론적으로 결론. 이게 이 문장의 결론이거든. 참고로 이 문장의 주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와도 여기가 나오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It's sound protect. 뭐야? 다 합쳐진, 다 한꺼번에 모여진 하나의 산물이다 얘기하는 거야. 세상품의 산물. 인간 행동에 대해서. 즉 인간 행동이 하나하나 모이다 봐서 만들어지는 게 기후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시를 들어봅시다. Fossil fuel industry, 이런 지금 화석연료 산업은 is a popular scapegoat in the climate crisis인데, scapegoat, 다른 표현으로는 뭐 희생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뭐라고 하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이 탓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가장 유명한 희생양이래요. 그러나 Why do they drill and burn the fossil fuels? 왜 그들이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그렇게 이 지금 화석연료를 왜 태우냐고. 뭐 때문에? 인간의 소비. We provide them a strong financial incentive. 우리가 그 사람들, 그들한테 강력한 재정적인 인센티브로 부여했대. 이게 직역이야. 의역은 뭐야? 더 많이 파고 더 많이 태울수록 돈을 더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참고로 말하면 더비더비 구조로 완벽하지 않지만 더비더비 구조로 나올만 해요. 충분히. 뭐냐면 다시 더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 많이 태울수록 더 많은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비더비가 나올만 해요. 문제에서 충분히. 자, 이거는 물론 나와도 아마 시험 문제는 그냥 일치 문제로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럼 고르시면 돼요. 제공하면서.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여행을 하지. 비행기 타고. 그럼 비행기에 연료 태우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타죠. 뭐야? 지금 이렇게 화석연료를 태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소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곧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야말로 돈을 잘 벌다라는 의미와 관련된 거 뭐라고 해볼까? 프로피터블. 수익이 되는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진짜 좋은 편에서 아마 이걸 선생님이 너희들 처음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고2에서는 나오거든. 우리 돈을 잘 번다는 게 뭐가 좋다고 하니? 우리말로 수완이 좋은 영어는 뭡니까? 이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아마 처음 가르쳐 주는 거야. 고2부터는 나올 만한, 고1은 너무 무리한 단어인데 lucrative라는 표현 단어가 있어요. 처음 봤을 거야. lucrative에서 이 수완이 좋은, 돈을 잘 버는 이런 말이야. 선생님도 고2 기말고사에서 한번 봤어. 이거를 다른 학교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봤어요. 미친 학교에서 봤어요. 한번.
자, lucrative 수완이죠. 즉 돈이 잘 벌리니까 자꾸 그거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같은 표현이겠죠. 그래서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의 낭비한데 전기를 낭비하죠. 어디 생산된 거? by burning fuels in power plant. 사실은 화석연료 같은 걸로 태워서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낭비하는 것도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많이 쓰니까 전기를. Some people use and throw away the plastic 프로덕트를 하고 다 버리죠. Delivered from the crude oil. 그래서 이 원유로부터 만들어진 거. 여러분이 만든 플라스틱 그 기름에서 뽑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뽑아요, 원유에서. 그래서 여기서 주 타겟은 포실 퓨얼이거든. 이 지금 화석 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거야. While engaging in this behavior. 이런 행동을 내가 참여하면서 화석 연료를 이렇게 그 인더스트리 뭡니까? 산업을 비판하는 것은 slap on our face. 직역하면 뭐야 이거? 자기 얼굴로 싸대기 때리기거든. 이게 직역이거든요. 직역은 의역은 뭘까 그러면? 누워서 침뱉기라는 한국 수도 한번 알아요? 누워서 침뱉기란 표현. 뱉어본 사람 있으면 그거 뭔지 알거든요. 뱉으면 자기 얼굴 떨어져요. 네. 너 침뱉으면. 그치?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는 표현이거든. 이 표현이 쉽게 말을 하면은. 근데 이게 그렇게 본다면 봐봐. 이제 우리말로 몇 개 한번 적어볼 테니까 이게 되는지 한번 봐봐. 이 표현이 일단 기만적이죠. 네. 속이는 것 같지 이게 마치. 아니면 터무니없는. 잠깐만. 터무니죠. 미안해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터무니없는. 너무 어려워. 그 다음에 좀 웃긴. 여기서 말한 웃긴 거는 비웃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 이건 알 것 같기도 한데 위선적이죠. 일단 4개 표현이 다 가능하니 이 표현에 관련된 거에서. 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하나씩 보자. 기만적, deceitful. 잠깐만, deceit. 그래, deceitful. 터무니없는, absurd. 웃긴. 근데 스마일은 아니야. ridiculous. hilarious 그런 표현. 위선적. hypocritical. 그래서 이런 표현이 다 어려운 표현 얼마일 것 같아요. deceitful, absurd, ridiculous, 그 다음에 hypocritical. 이런 표현이 위선적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너희 사실 알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어. 이 비슷한 질문이 뭐였냐면은, 얘들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죠. 돼지는 덜하거든요. 소 방구가 어마어마해. US 아니야? 리디큘러스 스펠링. ridiculous. OUS, 오케이. OUS. 오케이.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여러분도 이 비슷한 내용 알잖아요. 실제로 그 자동차가 내보내는 배기가스보다 소가 방구를 껴가지고 내보내는 게 한 5배, 6배도 많대요, 실제로. 근데 소는 얘기 안 하죠. 뭐가 되니까. 자동차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2번 가봅시다, 한번. 이럴 때 환경 문제는 책임 문제에 대한 얘기가 항상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확인해 보시고 22번 가봅시다, 한번. Information is worthless. 정보는 가치 없다. 이상한 말이죠. 정보가 가치 없으면 우리 왜 배워요? 공부 왜 해요? 그죠? 조건이 붙어요. If you never actually use it이야. 네가 그것을 사용. 여기서 말하는 사용은 곧 뭘 의미해요? 활용을 의미해요. 그죠? 그러면 비슷한 표현 중에 utilize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exploit 2개만 기억해 보세요. 참고로 exploit은 여러분 착취로 알고 있어요. 야, 착취가 어떻게 활용이니? 여러분이 친구를 착취하고 있어요? 그럼 친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장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착지로 외워두시긴 하지만 활용으로 쓸 때도 있어요, 얘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잘 활용하는 거. 그럼 기본적으로 이것이 가치가 없다. 비슷한 표현의 useless, 조금 어려운 표현의 absolute까지. 다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죠? 이제 쓸모가 없다는 의미니까. absolu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잘 안 보여요? 잠깐만요. absolute. 오케이. 자, 가보자. too far too often. 이렇게 너무 자주 기업들이 collect valuable consumer information. 소비자의 귀중한 정보를 다 모으죠. 근데 그게 모으고 나선 다 뭐 하냐면요. 폐기처보내요, 실제로는.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뭡니까? 그냥 버리고 그 다음 사용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잊혀진 느낌이죠. 그치?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 지문의 핵심은 별 쓰지 못하고 버리다, 묻다란 얘기는 버리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리다 표현에 비슷한 것 중에 abandon이라는 표현과 discard라는 표현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버리다라는 표현. 쓰지 못하고 버리는 걸 얘기해. discard, abandon 이런 표현이거든. 자, 뒤에 가보시면 They must ensure their data. 그들의 데이터가 is accessible for the user. 그걸 사용을 지금 하는데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 지금 사용에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돌려표현한 거거든. 직역은 뭐야?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게 지적이죠. 그러면 딱 한마디로 나와요. 요 주 표현이. 어떤 표현 나와? available. 이용 가능해야죠. when needed. 바로 needed가 올 수 있는 건 it is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available when needed. 딱 이렇게 세 단어로 한 번에 퉁칠 수가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이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정보는. 그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호텔에서. 자, one appropriate times for data's usage. 이 데이터 사용에서의 하나의 적절한 시기는 뭐냐면 바로 뭐 하는 시기입니까? 체크인 하는 시기예요. 프론트데스크에서. 맨 처음에 호텔 가면 체크인부터 먼저 해야죠. 체크인부터 하면 I often check in the hotels I've visited frequently. 요거는 뭐 대종료가 생략되어 있겠네요. 자, 자주 빈번하게 내가 체크인하는 호텔이 있거든요. Only for the people at the front desk.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to give no indication. 어떠한 암시를 주지도 않아요. They recognize me. 나를 소비자로, 나는 고객으로 인지했다는 거를. 그럼 여기서 봐봐. 이 얘기가 무슨 말인 것 같아? 이건 의미를 잘 봐야 되거든. 야, 자주 가거든? 야, 보통 자주 가면 아는 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주 가는데 지금 어떠한 나한테 나를 인지했다고 지금 아는 척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정보를 잘 활용하는 거야? 정보를 잘 활용하지 않는 거야?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단고 왔으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왔냐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그럼 정감이 가야 또 이렇게 또 다음에 또 오던가 하죠. 분명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것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예시입니다. The hotel must have stored record. 기록을 보관을 했어야 했다거든. 느낌 와요. 보관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와야 돼요. 그게 와야 돼. 내 지금 방문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보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나 they don't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지금 접근 가능한 정보를 만들지 않았어요. To the front desk clerk. 이 지금 그거를 이 데스크 직원이 활용을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만들지 않았대요. 이 데스는 그냥 그 정보야. 내가 여기에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그 정보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으로는 They are missing the prime opportunity. 주요한 기회를 놓친 거죠. 뭐야? 아, 유틸라이즈가 나올만 하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느낌에서는 정보를 좀 더 잘 만드는 걸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최적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optimize.
그래서 이걸 정보를 최적화할 기회를, 활용할 기회를 놓친 거죠. To create a better experience focused on the consumer loyalty. 소비자의 충성도에 지금 집중을 하는 더 나은 어떤 경험을 만드는 거. 소비자의 충성도라는 표현 조금 충성도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실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충성도, 고객의 충성도라는 표현은. 이게 무슨 말이야? 고객이 뭐 충성, 경례해요? 그거 아니야. 뭐냐면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야. 그 브랜드나 그 호텔이나 그런 것들을. 자, whether they have a 10 customer. 10명의 고객이 있다면 10,000, 10,000명의 고객이나 심지어 10 곱하기 1000만 명의 고객이 이렇게 있든지 간에 they가 지금 앞에 붙으면 뭐뭐인지 간에 올도 계열이에요. 비록 뭐일지라도 목표는 똑같아요. 뭡니까? Create a delightful customer. 행복한 고객 경험을 만들면 돼요.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로열티를 강화시킨대. 로열티를 강화시키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Inspire customer to return. 재방문이죠. 쉽게 말하면. 리비지트. 목적은 재방문이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나만 캐치를 해보면 이것도 무난한 지문입니다. 결론! 정보를 잘 활용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야. 정보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3번 가봅시다. 한번. 자, 23번 가볼게요. 자, we used to think that the brain never change. 자, 뇌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뇌가 뭐 하다는 얘기지? 풀어 얘기하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뇌가 고정되어 있어.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곤 했대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 신경과학자 리차드 데이비슨에 따르면 We now know that this is not true. 그럼 this가 뭐야? 뇌가 fix하고 change하고 never changed라고 하지 않단 얘기예요. 뭐냐? 특정한 뇌의 회로가 점점 더 강해진대. 뭘 통해서? practice를 통해서. 방향 잘 봐라. 뇌가 성장하니까 연습을 잘한다. 틀려요? 오케이? 이런 장난질도 많이 치죠, 선생님. 그죠? 다시 한번 뇌가 발달을 해서 연습을 정기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뇌가 강화되고 성장한다는 얘기야.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 표현에서 강화란 표현이 꽤 이게 핵심이겠죠. 어쨌든 긍정적으로 변하니까 강화라고 하는 거죠. 제일 쉬운 거 뭐예요? 스트렝슨이나 그 다음에 뭐 임프로브 가능한데, 자, 혹시 2로 시작하는 강화하다 뭘 알고 있어요? 2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되고, 지금 그거 조금 더 좀 많이 쓰이는 걸로. 쉬운 거 있어요. 이넨스가 있어요. 이걸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이 단어를. 강화시키다. 이넨스 많이 나오거든요. 적어두세요.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그 정도 단어는 충분히 나올만 하니까. He explained.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줘요. well-being이라는 건 뭐냐? It's a fundamentally no different. 잠깐만. no different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same. 그리고 same 주기 싫으면 identical. 똑같다. 뭐냐면 첼로 배우는 거랑 똑같대요. well-being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만약에 one practice, 그래서 이 practice가 꽤 중요하거든. 연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연습은 곧 뭐림이 아까 비슷한 표현으로는. 연습이니까 반복 가능해? repetition? 아직 이게 안 나와. repetition? 연습이니까 drill. 그리고 리허설까지.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이 연습이죠. 이 연습, 기술을 연습하는 거야. 웰빙에 대한 연습을 한다면 네가 더 그걸 잘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웰빙을 doing으로 보는 거야. 연습하는 걸로. 이거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웰빙. 잘 산다고 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면 행위를 얘기해요? 상태를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상태지. 근데 여기서는 이걸 행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연습할 수 있다?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봅시다. What this means.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위에 얘기하는 게 that you can actually train까지 나왔어. 그 얘기는 뇌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를 바꿀 수 있어요. To become more 그래도 더 감사하는, 더 편안한, 더 그다음 자신감이 있고 어떻게 해서 반복해서 경험을. 비슷한 표현의 exposure.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이 표현이 그 경험이 가능하다고 exposure가. That evoke gratitude에서 감사나 편안이나 자신감. 무슨 말이야? 각자 이거에 다 명사 표현이죠. 이거를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반복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행복하게.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경험을 반복한다고 하는 게 이게 연습이거든요. 예시가 나오면 참 좋아요. 예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글이 좀 신기한 게. 자, 주제문이죠. 영작을 하든 빈칸을 하든 요 문장은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강력한 문장입니다. 길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의 뇌는 형성됩니다. 네가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즉 너가 뇌에 따라 생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고 너가 생각을 어떻게 할 때 너의 뇌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아. 반복을 통해서 그 얘기지. 자, 그리고 뒤에 가면 the more neuron fires. 그럼 뉴런이 더 많이 이렇게 fire. 여기서 fire가 뭐 촉발한다 그런 의미고 활성화 의미고 비슷한 표현의 activate나 스파크 정도 가능하겠죠. As they are activate 바로 나왔네. 그들이 지금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촉발되는 거지, 뉴런이. By repeated thought and activity. The faster they developed into a neural pathway. neural pathway라고 얘기는 하거든? 근데 실전에서는 뭐라고 여러분이 이걸 배웠어요? 이거 배웠을 텐데. 뇌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뇌의 통로 또는 그 뇌의 어떻게 보면 연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뭡니까? 뇌의 연결. 뇌세포의 연결. 배웠잖아요. 뉴런 있잖아. 뉴런 자체가 이렇게 연결된 거, 출삭돌기에서 연결된 거 뭐라고 배웠어? 배울 때 이거. 여기 어디야? 여기 뭐라 그래 이거? 시냅스. 뭐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나올 만한 거 해요. 보면은 시냅스 이렇게 해서 신경망 연결을 얘기해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뇌에 지금 변화를 유도하는 정신적인 어떤 길로 지금 개발한다? 그만큼 결합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반복을 하면 결합되게 돼 있어, 뇌세포가. 그러면 그만큼 쉽게 기억하는 거죠. 아니면 in the world 도너 헙의 어떤 말에 따르면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th wire together. 무슨 말이냐? 함께 이렇게 이 촉진하는, 함께 이렇게 발발하는 뉴런 세포가 서로 함께 엮인대요. 기본적으로 이건 핵심은 묶인다, 연결된다, 모인다가 포인트거든. 그럼 비슷한 표현에 뭐가 있어요? congregate까지. gather. 이런 표현으로 서로 뭉친다는 얘기야. 모인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리고 connect가 제일 쉽겠죠, 사실은. 연결이니까. 모이는 건 연결이니까. This is such a encouraging premise. such a 혁명 구조네요. 여기서 참고로 프리마이스는 절대 약속이 아니에요. 전제란 뜻이야. 전제. 약속 아니야. 프로미스 아니다. 또 치사하게 또 이거 프로미스 또 고르고 눈물 흘리지 마요. 시험 때. 달라요. 5랑 2 차이야. 커요. 자, bottom lines. 이거 너희 단어 배웠죠? bottom line 뭐라고 배웠어요? 배울 때. 여기서 있는 기본 토대 그런 거겠죠. We can intentionally create the habits for the brain to be happier. 뇌가 행복해지도록 어떤 습관을 의도적으로,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필요해서 바꾼 거니까. 의도적으로. deliberate. 부사니까. 레이 틀리로 갈까? on purpose. 의도적으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바뀐 게 아니고 연습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싶은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걸 집중을 하고 거기에 반복을 해서 뇌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뇌가 바뀌어서 더 잘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두 개를 캐치 한번 해보시고요. 26번 가봅시다. 한번. 개인적으로 26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제일 안 할 질문이에요. 다시 3번과 함께. 그렇지. 일치 문제지. 그래서 이런 데서 서술형을 나오면 진짜 어려울 거 얘기하지만 한 번도 이런 서술형이 안 나오죠. 문제가. 그런 게 있어. 확률적으로 낮아요.
그만큼 허를 찌르는 거니까 몇 가지 정도만 보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지칭 추론 또는 뭐 내용 일치 또는 어휘, 어법 이 정도로. 왜냐면 주제가 없거든요. 이 지문은 주제가 없는 거 알죠? 주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내용 관련된 거 나올 가능성이 커요. 빨리빨리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심지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베시 커먼스 누구냐? 텍사스에서 태어났대. 항상 태어난 건 수동이야. 여러분 나오고 싶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봅시다. 그죠? 자발적으로 못 나오니까 수동이죠. 자, 그래서 자, when she was 11, 그녀가 11살이 되었을 때 she was told, 말한 게 아니라 들은 거니까 was told. Wright brother, 합치면 라이트 형제. 아, 라이트가 R이 아니었군요. 보고 지금 알았어요. 자, W네요. 자, 그죠? 라이트 형제가 had flown their first plane, 첫 번째 비행기를 비행했다는 것을 들었어. 그럼 그 순간에 이게 또 알겠지만 또 선망의 대상이잖아.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꿨다고요. Dream about the day. 어떤 날을 꿈꿨어. She would soar. 여기서 soar란 얘기는 이제 그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거니까 그 비행기를 모는 걸 얘기하겠죠. 운영하는 걸 얘기하겠죠. 나이가 23살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비행기를 몰기 위해서는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야 되긴 해요. 실제로. 컬먼 moved to Chicago. 시카고로 이사했거든요. Where she worked a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 일한 거는 다 뭘 위해서입니까? To save the money. 돈 모으려고요. 바로 플라잉 레슨 수업 들으려고 이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성별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성별이 여성이죠. 그러면은 미국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그 다음 미국 여성 하면 딱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가 몇 가지 있을 거야. Had to travel 파리. 파리까지 가야 했어요. 이유는 뭐냐? 미국의 비행스쿨은, 비행학교는 여성도 안 됐고 흑인도 안 됐대. 지금 흑인, 백인 얘기는 나왔나? 흑인 여성이에요? 아, 그러면 정말 안 되죠. 그 당시는 그랬겠지. 그래서 1921년에 she finally became the first black woman to earn the international pilot license. 라이센스를 미국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프랑스에서 따와가지고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요. 자, 스토리는 쭉쭉 갑니다. She also studied flying. study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flying acrobatic을 배웠고요. 그 다음 made 이렇게 병렬 구조로 걸린 거야.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얘가 making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녀의 첫 번째 appearance. 여기서는 출연 정도가 되겠지. 첫 번째 최초로 지금 출연을 했어요. 에어쇼에서. As a female pioneer. 왜 pioneer라는 표현 나왔겠어요? 혼자 먼저 했기 때문에 개척자, 선구자가 되겠죠. 이 비행의 첫 선구자, 개척자로서, 여성 개척자로서 she inspired the next generation to pursue. 요거 중요합니다.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 그리고 그들의 꿈 얘기하고 오브 다음 명사 나오죠. 개인적으로 그래. 이 정도 길이 가지고 서술형을 내면 꽤 괜찮은 길이거든요. 근데 얘는 왜 의미가 있냐? 이게 26번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내도 애들은 어려워할 거야. 잘 안 볼 거거든, 보면 문장에서. 전형적으로 inspire 목적어 to 부정사에 dream of라는 표현 다음에 of 다음 명사가 나오거든. fly를 flying으로 고쳐야 되거든. 이런 것까지 몇 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에서. 별 내용 없습니다. 근데 이건 말고는. 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봅시다. 한번. 자, 26번은 과학 얘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9번인데요? 29번이요. 자, 가봅시다. 과학 얘기입니다. 이거 어려워. 길이는 긴데 과학 좋아하면 좋아하고 아니면 싫어할 것 같아요. 자, 보자 한번. 자, 우리 음식의 미네랄의 감소거든. 이게 주어거든요. 처음부터. 자, 해보세요. 미네랄이 음식에 있다고 하잖아. 그럼 원래 그 음식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을까, 미네랄을? 광석이에요, 애들이 혹시? 광석도 아닌데 마그네슘, 포타슘 이런 거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냥 얻어서? 그쵸, 얻었겠지. 그 생각을 해야 돼. 원래부터 그걸 태어나는 애들은 드물어요, 일방적으로. 그렇잖아. 자, 지금 우리 음식의 미네랄의 감소는 뭐의 결과냐? 즉, 뒤에 것 때문이지. 자, 하나 적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근데 참고로 지문은 웬만하면 다 요것만 얘기하긴 하던데.
페리사이즈 뭡니까? 살충제예요. 그 다음에 fertilize는 뭡니까? 비료예요. 야, 참고로 이거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다. 비료의 주성분이 뭡니까? 아니, 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물어보자. 왜 똥을 비료로 만들어? 왜 딴 걸로 못 만들어요? 왜 똥이어야 돼? 똥오줌에 많이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똥오줌에 뭐가 많이 들었을까? 영양소? 또 있겠고. 찌꺼기? 뭐요? 상상은 하지 마세요. 자, 뭡니까? 암모니아요. 암모니아 뭐예요? 질소요, 질소. 그래서 비료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N하고 P. 그래서 질소랑 그 다음에 인이거든요. 요건 기억하시면 좋아요. 상식이야, 상식 이거는. 많이 들어가요. 자, 이게 뭡니까? 특대 캐로포 베네핏 박테리아. 일단 뭡니까? 유익균을 죽인대요. 그 다음 지렁이도 죽여요. 지렁이 죽이면 안 돼요. 지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면 얘가. 참고로 지렁이를 한약에서 토룡이라고 해서 옛날에 보약으로 먹기도 했어요. 보면 다려가지고. 토룡탕 이렇게 해서 허한 친구들 몸이. 그 다음 벌레를 죽이는데 흙에 있는 벌레인데 얘가 뭡니까? 크레이트 오브. 얘네가 뭘 만드냐면 필수 영양소를 만들어요.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처음부터이거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거를 만드는 애를 죽여. 그러면 이걸 죽이는 건 누구 역할이냐? 살충제 역할이지. 살충제가 죽여. 두 번째는 뭡니까? Prevent the uptake of nutrition. 바로 이게 uptake는 쉽게 말하면 영양소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흡수라고 하죠. 영어로 뭡니까? absorb. 근데 잠깐 명사냐? 이거 명사죠. 그럼 명사로 써야죠. 야, absorb 명사 어떻게 써요?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서 그래. absorption이죠. 어려워. P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발음상 P로 바뀌어요. absorption이라고 해요. 흡수를 지금 뭐한다? 막다. 그럼 여기서는 막다지만 실제 방해하다 계열이지. 그죠? 방해하다는 두 가지. 힌더나 임피드 같이 잘 모르는 것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디스터브 좀 쉬운 거 말고. 방해하다 계열이거든. 그러면 살충제에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이미 결론도 얘기했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한 걸 디테일만 되는 거야. 뭐야, 요 두 개 때문에 미네랄이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흡수가 잘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봅시다 한번. Fertilizing crops with nitrogen and potassium.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비료 주는 거거든. 작물한테 뭐로 주냐면 나이트로젠과 포타슘. 그래서 질소와 인을 지금 주는 것이 had lead to decline. 얘네가 뭐가 감소되면 마그네슘과 아연과 철과 아이오딘, 요오드거든요. 그래서 이 요오드의 흡수를 지금 감소를 한다, 방해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네가 더 반응을 잘하나 보지, 밑에 거보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이거 아연, 마그네슘 효능 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예를 들어 봅시다. 과학처럼 아니에요. 영어 지문이야. 자, there has been an average. 평균적으로 30%의 감소가 발생한대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 양분이나 이런 들어오는 흡수량이 감소하는 거지. 그럼 감소라는 표현 몇 가지 좀 기억할 만하죠. 일단 decline 비슷한 계열 diminish, dwindle. 그 다음에 얘는 안 날 것 같긴 한데 보통 부피가 쪼그라들 때 뭐라고 얘기하지? shrink까지. 얘는 잘 안 날 것 같긴 해. 모양이 안 맞아서. 근데 의미가 잘 안 맞아서. 근데 어쨌든 줄어드는 건 맞아요. 감소를 해요. In the magnesium content of the wheat. 밀에 있는 마그네슘에 해당하는 부분이 30%가 감소한대요. 이것 때문에 일단. This is partly due to 뭐 때문에? 바로 포타슘 때문에. 포타슘이 어떤 역할을 한대요? 블로커. 직역하면 막는 거지. 좀 유식하면 뭐라 그럴까? 저해제. 막는 거야. 뭘 막냐면 마그네슘. 바로 나오네. 안 나올 거 걱정했는데. 업소르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물의 마그네슘 흡수를 지금 막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그러면 마그네슘 수준이 흙에서 농도가 낮겠지. 일단 흙 자체 남아있는 게 또한 역할을 해요. 이게 산성화가 되거든.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성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거 알죠? 피부도 피부는 산성인 게 좋긴 한데, 약 산성인 게 좋기는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산성이 별로 안 좋은 영향이에요. 약할수록 좋아요. 뭐 자라기에는, 생육하기에는. and 대략적으로 70%의 팜랜드, 지구에 있는 70%의 지금 이 농장 땅이 다 지금 뭐냐면 산성화되어 있대요. 그러므로 the overall characteristic of the soil 무슨 말이냐? 지금 전반적인 어때요? 이 흙의 지금 특성이 어때? 결론적으로는 미네랄이 얼만큼 땅이 남아있는가를 결정하는 거지. 그 남아있는 게 뭐야? 축적이죠. 어디서? 식물에서. 즉 무슨 말이냐? 식물에서 마그네슘 비율이 많으려면 먼저 살충제나 여기에 나와 있는 비료나 이런 영향이 없어야 돼. 방해도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어야 하는 미생물, 바이오옴이라고 하죠. 미생물과 유기생물들이 더 많아야 돼. 근데 그걸 살충제와 그다음 비료가 다 없애버린다, 방해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충제는 없애는 역할을 하고 비료는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죠? 자, 게다가 실제로 nowadays our soil, 우리의 실제 흙은 그래서 덜 건강해. 왜? 산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so돼 있지. 여기서 so는 뭘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기하니까 사실은 less health거든요. 그래서 B로 받아야 돼. 이거 두로 받으면 틀려요. 식물이 거기서 자라는 식물 또한 건강치 못하다. 그럼 건강치 못하다는 얘기는 좀 약하다는 얘기 가능하나? 약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weak도 가능하지만 약하다. 실제로는 vulnerable 써야죠. 그리고 아까 앞쪽에 내가 못 적은 게 하나가 있어. 야, 이런 것들을 지금 감소를 해서 점점 줄어드는 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말로 고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갈시키다 그러면 뭡니까? D로 시작하는 거. 이거 다시 봤는데? 봤죠? 이거 나열만 하지 충분히 고갈시키다. deplete. 그래서 이 단어도 같이 질감 줄 것 같아요. 어쨌든 줄어든다 계열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줄어든다, 감소하다. 그 뒤에 문제 다 나와줄래 이제? 다 될 것 같아요. 자, 오케이.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 30번 가봅시다. 한번. 오늘 30, 30이 고민한다고 했죠? 자, 30번까지 합시다. 오케이. 30번까지 합시다. 자, 30번은 어떤 얘기인지 봅시다. 30번은 여러분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많이 봤던 것들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인지 보자 한번. 거북이 나오면 똑같은 것만 나오거든. 그 거북이 그 시나리오 알지? 뭐 나오냐, 거북이 시나리오. 야, 거북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나오면 항상 뭐 나오냐, 거북이. 알 낳는 거 나오지. 그치, 알 낳는 거. 알 낳는 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막 이렇게. 툭툭툭툭 하지, 보면은. 다 가니? 일부는 못 가고, 일부는 누구, 갈매기 밥 되죠. 그 얘기야. 그거 떠올리면 정확히 요거 이해할 수 있어, 이 질문에 대해서. 맛있게 먹던데, 갈매기가 거북이 이러면서. 그쵸. 갈매기도 먹고. 재밌어요, 다큐멘터리. 그 옛날에 아버지들이 외부나 했어,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재밌어요. 나중에 보세요. 한번. 멍하니 보게 돼요, 한번. 자, 보자, 한번. 왜 보시나 했어요, 그렇게. 자, 보자. 자, for species. 이 지금 종이 멸종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럼 막 멸종하려고 한다. 그런 표현이겠지, 그치? 우리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수고 혹시 아는 거 있어? be about to. 대신에 be about to를 쓸 거라면 to가 투부정사의 to죠. 그때는 extinct로 바꿔야 된다. 이런 센스는 확인해 봐야 되고, 아니다. 선생님, 저는 명사 쓰고 싶어요. 그러면 수거 중에 be on the verge of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이때는 명사를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아직 다 멸종한 건 아니에요. 멸종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동물원이 뭐로 활동하냐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도 지금 한 시험 4번째 보고 있지만 말을 돌려 표현하는 걸 잘하지.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지가 많지. 예를 들면 그런 버전이야. 야,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야, 생존을 돌려 표현해 볼래? 살아남기. 우리는 이 정도지.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바뀌면 이런 거야. 되게 치사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바꿔요. continued existence. 이게 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뭔지 알지? 간결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별거 없는데 이게 막 멋들어지게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게 싫은 거야. 왜냐면은 특히나 외워서 푸는 친구들은 이게 쥐약이거든. 보면은 돌려 표현하면. 영혼이 없어. 자, 가봅시다 한번. 리커버리 프로그램. 야, 왜 리커버리라고 하겠니? 이게 늘리는 거니? 숫자를? 야,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숫자를 엄청 늘리지? 아니야. 보완해보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리커버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리커버 프로그램도 설립이 되죠. to coordinate인데 coordinate 협업이거든요. 누구랑 다 이러면은 일단 그 분야에 있는 보존주의자가 직역이고 의역하면은 이제 그 환경 보호가 되겠죠. 보호활동가들하고 당국이랑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코뿔소래. 코끼리가 요즘 충격적인 게 뭐냐면 상아가 없는 게 태어나는 거 알고 있죠, 요즘. 왜 상아가 없는 게 태어나? 이거 지난 거거든? 상아가 있는 종이 빨리 죽거든요. 왜? 밀렵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상아가 없는 종의 새끼들이 태어나고 있대요. 계속 적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아 때문에 죽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알겠지만 그린피스나 많이 역할을 하거든? 근데 누가 결탁돼 있냐면은 그쪽에 공무원들하고 뇌물을 줘버려서 한 경우가 되게 많아, 실제로. 그러니까 둘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As populations of those species diminish. 자, 그것에 대한 어떤 종의 개체수가 지금 감소하잖아요. 이 종이 근데 개체수가 감소하는 게 not unusual이 합치면 뭐야? 맞죠? usual이면 어떤 계열이에요? common이야. 사실은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은 좀 일반적인 경우기는 해요.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그 동물원들이 그래서 뭘 하는 거지 지금? 캡티베이트 브리딩 프로그램이야. 새로운 프로그램 나왔죠. 그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직역하면 뭐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포착에 기르는 프로그램. 이게 뭐지 도대체? 사육 프로그램? 포획 사육? 그냥 사육이 아니라? 먼저 봅시다. Captive Breeding Act to protect against extinction. 이것도 마찬가지로 멸종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거거든요. 몇몇 경우에서는 captive bred. 그래서 잡아가지고 기른 개체가, 이걸 뭐라 그러지? 방출 아닌데, 우리말이 어려워? 이거 뭐라 그러니? 돌려보내는 거. 방생이지, 방출이 아니라. 방생한대인데요. Back into the wild, 야생에. 우리 그런 거 있죠. 저 어린 개체수를 잡아다가 기른 다음에 다시 풀어버리는 거 많지. 이런 것들. 서플리먼트 뭡니까? 바로 야생 개체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어떤 느낌에서는 계속 기르는 게 아니죠. 동물원은 계속 기르지. 그게 아니야. 임시적으로 맡았다가 길러서 내보내는 거야, 다시. 자, 그리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이래요.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개체수가 큰 위협에 빠질 때, 뭐하는 동안에 삶의 어떤 특정 단계에서. 그 예시가 이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다큐멘터리 떠올려봐. 거북이. 나는 항상 이거 나올 때마다 세보거든요. 몇 마리가 탈출하나? 아니, 그거 안 세보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절반은 죽는 것 같아. 못 가요. 가기 전에 먹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밤에 무조건 가더라고. 밤에 달 뜰 때 사활을 걸고 가더라고. 꼬맹이들 가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지금 거북이 알이 maybe remove 제거될 수가 있어. 높은 위험을 주는 위치에서 뭐 할 때까지 그들이 해치. 참고로 해치가 뭡니까? 참고로 해치가 부화니까 갓 부화한 새끼를 해칠링이라 그래. 남학생들은 무슨 용 새끼로 일반적으로 있거든,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고 뭐든지 새끼는 다 해칠링이라고 해요. 알에서 태어난 새끼는 다 해칠링이라고 해요, 실제. 그래서 해칠링, 즉 해치할 때까지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이 얘기가 꽤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걸 돌려 표현하면, 잡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니까 쉽게 말하면 관리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알 거예요. 장면 아니까. 결론적으로 알을 어디다 옮겨요? 둥지 옮겨? R을 transferred. 이걸 그대로 직역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상식으로 쓰는 거야. To safe place.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거든요.
왜 제일 중요한지 나 아까 설명했어, 선생님이. 예스 듣고 있어요? 아니, 일시적으로. 우리 요즘 유튜버에 많이 나오던데, 임보라고 하나, 임보? 고양이나 강아지 임보 이러면서 많이 뜨던데, 쇼트로 많이 뜨던데. 임보 몰라요? 너 임보 모르니, 임보? 임시보호 해가지고 몇 주 데리고 있는 거 찍어서 유튜브 잘 나와요. 그럼 조회수 참고로. 씻겨주고 먹여주면 잘 나옵니다. 조회수. 요즘에는 그냥 데려오는 것 말고 그냥 임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찍더라고 보니까. 트랜스퍼드. 옮겨진 거지, 그러니까. 거북이 알이 안전한 장소로 임시적으로 옮겨진 거란 얘기지. 같은 얘기지, 그래서 내용은. 아, 그래요. 좋은 지적이에요. 자, transferred to the 나오는 거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 this may increase the number. 자, 이런 거 장난질 조심. 숫자를 증가시키는 거지 거북이가 많다가 아니에요. 넘버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장난질 여러분 싫어하죠. 좋아하진 않고. 자, 좋아하다만 했다가 욕할 것 같아서. 자, that survive to adulthood. 자, 봐봐. 이거 어른까지 성장한다는 얘기는 돌려 표현하면 뭐지? 우리가 저번에 배운 거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바로 돌려 표현하면 reach maturity. 성숙 단계까지 도달할 때까지.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아까 그거 절반만 성공해도 다 키워서 내보내도 꽤 많이 성장하거든, 애들이.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꼭 유튜브다 보세요. 보면 자, 크로커다일. 자, 악어도 똑같겠죠. 왜냐면 악어도 알 낳지.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포유류는 알을 안 낳지. 새끼를 낳는 대신에 개체수가 한 번에 많진 않지.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기르자가 이제 포유류가 선택한 방법이고, 파충류는 낳고 그냥 가요. 대신 숫자를 많이 낳아야 돼. 그래서 많이 손실이 돼요. 이 개체수가 손실이 되거든. 그걸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Crocodile programs have also been successful in protecting egg. 이 알을 보호하는데 성공을 이제 하죠. 그리고 부화까지. 그런 다음에 이 새끼들을 릴리징, 방생을 하죠. Once they are better. 그들이 더 잘 그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방출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체수 보존에 대한 동물원의 노력에 대한 정도가 주제가 되겠죠. 명확해요. 이건 사실은. 내용까지 캐치를 하고요. 5분 정도만 쉬었다.